지난 시간 우리는 번들링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 기본적인 웹팩 설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빌드 명령어를 실행하니 다음과 같은 에러가 발생하고 있었죠. 웹팩 실행 모드를 따로 설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인데, 오늘은 왜 이런 에러가 발생했는지 알아보고 개발 환경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웹팩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웹팩의 모드 속성은 프로덕션과 디벨롭먼트 두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영 단계에서는 프로덕션, 개발 단계에서는 디벨롭먼트 옵션을 사용하죠. 두 옵션의 차이는 크게 빌드 속도와 코드 최적화 여부에 있는데요. 두 옵션으로 모두 빌드를 진행해 본 다음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에서는 프로덕션 모드로, 오른쪽에서는 디벨롭먼트 모드로 빌드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웹팩 실행이 완료되면 빌드 타임이 얼마나 걸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프로덕션 모드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들 파일을 열어보면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디벨롭먼트 모드로 빌드한 결과물에는 우리가 사용했던 addNumbers 같은 함수명이 코드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프로덕션 모드로 빌드한 결과물에는 addNumbers라는 함수명을 찾을 수 없죠. 여기 2라는 상수를 로깅하는 코드가 아마 addNumbers 함수였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코드가 변경된 이유는 프로덕션 모드에서 상수 폴딩이라는 최적화 기법이 자동으로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프로덕션 모드에서는 코드 최적화 과정이 자동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빌드 속도가 느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트리 쉐이킹, 코드 스플리팅, 코드 난독화 등의 작업도 포함되죠. 실행 속도가 빌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개발 단계, 즉 디벨롭먼트 모드에서는 이 과정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기 때문에 빌드 속도가 빠른 것입니다. 지금은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드를 디벨롭먼트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플러그인이라는 것을 설치해 줄 건데, 그 전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도구를 적용하던 간에 먼저 왜 설치해야 하는지를 이해한 다음 적용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도구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아예 동작하지 않거나 경고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이죠. 즉, 도구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설치할 플러그인은 이런 식으로 적용해야 할 이유를 친절하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셔야 한다는 뜻인데요. 특히 이런 빌드 도구를 다루는 경우 프로그래밍적인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디스트 폴더를 한번 제거해 주시고요. config 파일을 열어 output file name 값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웹팩에서는 파일명에 이렇게 해시라는 값을 붙이면 번들 파일에 해시 값이 자동으로 붙는데요. 이렇게 수정해 주신 다음 npm run 빌드 명령어 입력하시면 번들 파일에 해시 값이 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index.html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당연히 실행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index.html 파일에서 해시 값이 붙지 않은 번들 파일을 로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일명이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파일명을 복사한 다음 스크립트 태그에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이제 실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시 값은 소스 코드가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빌드될 때마다 함께 변경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빌드할 때마다 스크립트 태그를 수정해 주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겠죠. 심지어 리얼월드 프로젝트에서는 이 번들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상만 해도 굉장히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자, 이 불편함을 해결해줄 플러그인이 바로 HTML 웹팩 플러그인입니다. 아래 명령어를 입력하여 패키지 설치해 주시고요. config 파일을 열어 플러그인스라는 배열을 하나 정의해 주겠습니다. 패키지를 임포트 하신 다음 마우스를 갖다 대면 패키지가 클래스 문법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new 키워드로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한 다음 플러그인스 배열 안에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플러그인의 두 아규먼트를 정해 주도록 할 건데요. 먼저 템플릿 옵션은 기준이 되는 HTML 파일명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루트 패스에 있는 index.html 파일에 스크립트 태그를 삽입할 것이기 때문에 이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아웃풋 파일 네임도 동일하게 index.html 파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npm run 빌드 명령어를 입력해 보시면 디스트 폴더 안에 index.html 파일이 하나 생성되고
번들 파일 경로도 잘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일을 실행해 보면 H1 태그가 잘 렌더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플러그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빌드 프로세스의 특정 시점에 후킹되어 추가 기능을 수행하는 확장 모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드 환경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뭔가 불편한 점이 느껴진다면 앞으로는 적절한 플러그인을 찾아 이 플러그인스 배열에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용한 플러그인들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놓은 어썸 웹팩 사이트에서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웹팩 플러그인스라는 섹션을 볼 수 있습니다. 쭉 보다 보면 재미있는 플러그인들이 많으니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 워커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에서 관련 파일을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플러그인도 있고 번들링 결과 분석 도구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플러그인도 있습니다. 또 특정 파일을 다른 폴더에 복사해주는 플러그인도 있죠. 만약 찾는 플러그인이 없다면 직접 플러그인을 정의하는 방법도 있으니 마찬가지로 영상 설명란에 있는 플러그인스 API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플러그인이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 강의에서는 데브 툴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빌드 과정에서 번들링 결과물에 대한 추가 작업을 자동화해주는 플러그인과는 달리 데브 툴은 개발 환경 자체에 추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툴들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